양육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는 주도권과 통제는 여성이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그리고 유기한 사건, 이른바 고유정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피의자 35살 이 고유정의 신상을 알린 데 이어서 오늘은요, 고유정의 얼굴도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오후 3시쯤 이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끝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취재 현장에서 지금 전해온 내용을 요약하면 고유정 본인이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고, 또 서장과 변호인 간에 계속 언쟁이 벌어지면서 지연이 되고 있다. 또 본인도 호승줄을 묶고 나갈 때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 시간이 지금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신상 공개면 얼굴까지 공개를 다 해야 하는데 이름과 나이만 공개를 했으면 이거는 신상 공개가 다 된 게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게. 근데 법에 보면 네. 얼굴이나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공개한다가 아니고. 네.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경찰에서 일부러 얼굴을 가려주거나 네. 보도자료를 배포한테 블러를 이제 얼굴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마스크 씌워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얼굴을 가리는 장치를 안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근데 이제 저 피의자가 나갈 때 이렇게 손으로 얼굴 가리고 나가는 걸 옆에서 경찰이 얼굴 보여주고 해서 손을 치워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개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이 만약에 버틴다고 하면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거기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계속 설득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데 상황이죠. 지금 저 화면을 좀 보시면 저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고유정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체 유기 장소가 아직까지 몇 군데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아직 사체를 찾은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범행 동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범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직 중요 진술이 나오지 않은 거여서 오히려 만약에 이 사람을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언론에 노출시켰을 경우에 고유정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만약에 진술을 안 하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경찰이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얼굴이 지금 노출이 되는 것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흉악범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은 2010년 강호순의 연쇄살인 이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법률을 손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강력 사건이라든지 흉악범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찰에서도 이들의 신원은 공개를 해야 된다. 얼굴도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 대원칙에 합의가 돼 있어요. 이 수사팀을 변호인들이 설득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변호인들을 오히려 수사팀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저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오히려 더 활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우리가 피해자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은 원래 오늘 3시에 이 고유정의 얼굴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지금 3시간째 지연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진행돼서 내일쯤 얼굴이 또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 청주시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될 때도 유치장에서 지내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자, 범행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 유족들의 울분은 참담할 지경입니다.
자, 긴급체포 직후에 평온함을 유지했던 고유정이요. 피해자 유족의 처절한 울분 앞에서 그리고 구속영장 앞에서 그 평온함이 돌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신경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범행 전후에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커다란 틀에서 보게 된다면 자기와 그리고 아이를 보러 나간 그 남성이 실종이 됐다라고 하면 본인이 제1용의선상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주위에 피해자의 유족들의 항의가 굉장히 빗발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현실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서야 현실을 인식한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였는데 그렇다면 뭐 굳이 경찰이 얼굴을 보여달라 공개하자라는 말을 설득하지 않더라도 이미 좀 자진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거는 저희가 외부에서 판단할 수는 없죠. 지금 네. 고유정 의사가 마주 앉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얼굴 공개 문제는 경찰이 아마 판단할 거로 보고, 결국 문제는 이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술 중에서 범행 동기예요. 동기라고 하고 공범의 문제. 네. 근데 이제 동기와가 밝혀지면 공범 문제도 사실 밝혀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치밀히 계획을 했다. 뭐 이러면 이제 공범 얘기가 나올 텐데 우발적이라고 하면 공범 얘기가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잠시 우리가 화면에 나왔는데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유정 자체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고유정 얘기대로 하면 우발적으로 수박 자르고 있는 동안 무슨 충돌이 있어가지고 보시면 네. 수박 자르는 도중에 남편과 다투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건데 우발적으로 살해해놓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네. 그럼 아까 오윤성 교수 얘기했듯이 그럼 나 만나러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범인으로 밝혀질 건데 그러니까 빨리 사체를 유기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다. 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공범 얘기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기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발적 살해 얘기를 믿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범행 도구를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고유정의 범행 동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경찰 수사로 풀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문점입니다. 단순한 양육권 갈등으로 또는 수박을 자르다가 우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유정의 대답 말입니다. 양육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이혼 이후의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주도권과 통제는 여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완전한 자신의 통제권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전 남편에 대해 분노를 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주도 고유정 사건은요. 일단 범행 동기가 전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공개하기로 했던 이 얼굴 공개 내일 또 이루어지게 되면 탑10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